두 정상의 하노이 입성을 하루 앞둔 오늘 하노이 경비는 대폭 강화됐습니다. 하노이 현지 YTN 스튜디오 연결해서 현재 하노이 상황과 2차 정상회담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하노이 나와주시죠. 네, 하노이입니다. 그제 열차로 출발한 김정은 위원장은 내일 오전 중국 국경을 넘어서 베트남에 입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저녁 8시 반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베트남 정부가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저희 현장 취재 기자들이 전해드린 것처럼 두 정상의 입국을 앞두고 하노이는 경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장소가 윤곽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확정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데 현재 유력한 곳이 정부가 관리하는 멜리아 호텔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요, 이 멜리아 호텔이 미국 취재진의 프레스 센터다 이런 공지가 뜨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네. 위원장이 미국 취재진과 함께 머문다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 호텔은 뭐 둘 중에 하나로 사용이 돼야 되지 두 용도를 같이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혼란상이 지금 하노이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시간 부족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때도 그렇고 지금 하노이 때도 그렇지만 적어도 4주 전에는 장소가 확정이 돼야만 실무적인 준비가 다 될 거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노이, 베트남의 다낭 아니면 하노이라는 것은 좀 됐지만 하노이라고 지목해서 알려진 것은 지난 2월 9일입니다. 오늘이 16일이 지난 것이거든요. 2주일이 약간 지난 시간입니다. 네. 시간이 아주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모두들 특히 베트남 당국 쪽에서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고 북한 쪽이나 미국 쪽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의사소통이라든가 어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북한과 미국의 의전이라든가 경우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다르고 베트남 당국이 생각하는 또 이런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뭐 내일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직전까지 시간 부족에 따른 혼란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의전은 그렇고요. 의제 협상은 좀 숨고르기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이 진전을 기대한다고 한 만큼 잘 되고 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매체는 비핵화의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담이 이틀 남았습니다. 하노이 선언 내용이 좀 채워졌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협상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두 정상이 와서 직접 협상을 하고 그 직전까지 실무 대표들은 최선을 다해서 협상 전략을 제공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며칠 전에 이제 2월 21일 날 이번 실무 협상의 미시적인 목표는 비핵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이 의견이 아직도 다른데 이 의견 차이를 최소로 좁히는 과정 그리고 비핵화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멀리 가는 이러한 것이 두 가지의 어떤 미시적인 목표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초보적인 수준의 답이 나왔기 때문에 양측의 협상 대표가 어제까지 나흘 동안 연속으로 이제 협상을 했는데 어제부터 사실 숨고르기 국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어쩌면 숨고르기 국면을 하면서 지금까지 서로가 주고받았던 협상의 결과를 가지고 각각 내부적인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과정이 끝나면 다시 북한과 미국이 협상 대표들이 만나서 다시 한번 견해차를 좁혀나가는 이런 과정을 또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합의문에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기겠지만 오늘 청와대에서 종전선언 얘기가 나왔습니다. 평화체제 협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의 의미가 있지만 유독 우리 국민들에게는 한반도 전쟁이라는 아픈 역사를 끝내는 의미가 큽니다. 지난해 지켜지지 못한 남북 정상의 종전선언 약속. 청와대는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도 북미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응원하는 모습입니다. 한반도 종전 이번에 만나면 가능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떤 답이 들어있는데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새로 만든 개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 좀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남북 미중 네 나라 정상이 모여서 종전의 내용에 대한 문서에 서명을 하고 사진을 찍는 이런 것을 이제 종전선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끝이 아닌 상황입니다. 지금 네. 종전 선언에는 적어도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남북 미중이 모이는 종전 선언, 그리고 중국이 빠진 상태에서 남북 미 정상이 모이는 그런 상황. 이것은 지난해 6월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유행했던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고, 네. 지금 청와대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정전 선언이라고 하는 개념은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합의문 안에 종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을 하고 두 정상이 서명하는, 그렇게 되면은 가장 좁은 의미의 종전 선언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 이것은 김의겸 대변인 청와대 쪽에서 설명을 이제 한 바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은 남북 간에, 또 우리 한국하고 중국 간에, 또 중국하고 미국 간에 4개의 남북 미중 당사자 간에 나머지는 다 어떻게 보면 평화협정이 맺어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북한하고 미국만 종전 선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서 종전 선언을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4나라가 다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북미 양국 정상의 종전 선언도 의미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번에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있고 많은가 적은가, 저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경제 발전 청사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친서 교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온 만큼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 길을 택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경제 발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인 만큼 이곳에서 두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도 의미가 큰데요. 김 위원장이 베트남에 와서 경제에 초석을 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큰데,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경제 발전 구상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경제 발전의 핵심 키워드는 2가지로 기본적인 중심 전략이 있고 보조 전략이 있는데, 중심 전략은 자력 발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난 올해, 작년 내내 북한의 공식 매체에서 네. 나오던 그런 말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자력 발전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베트남에서는 이제 보조적인 전략으로서 외자 유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제 외자 유치라는 차원에서 외자 유치를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에 대해서 베트남은 성공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자력 발전의 개념은 사실은 이제 외자 유치가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한 마지노선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자력 발전의 핵심 또 배경은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2017년 3월에 미사일 엔진인, 새로운 미사일 엔진인 백두산 엔진을 개발을 하면서 화성 12형, 화성 14형, 화성 15형 미사일을 만들어내서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시켰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의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김정은 위원장은 꼭 미사일이나 군사 분야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 분야, 일반 상품 개발 분야에도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워낙에 똑똑하고 위대하고 의지가 강하니까 제재만 없다면은 자력 발전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보조적으로 외자 유치가 필요하니까 베트남에 와서는 자력 발전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외자 유치를 통한 부분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발전 구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자력 발전이 중심 전략이다,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